밤에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근데 간병인이 자요.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있어요. 간병인이 환자 얘기를 듣지 않고 그런 부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실제 욕창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막상 그날 구해야 됐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랬더니 간병인이 20만 원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찰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환자한테 좋은 간병인이란 서로 원하는 점에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것과 실제 해야 되는 거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환자를 지켜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속적인 관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어느 것이 문제가 있는지 어느 것이 좀 어제와 다른지를 감각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진 간병인이 환자한테 좋은 간병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첫 번째 보는 건 간병인을 잘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최악이었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잘 뽑는 게 중요한 건가요?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저희가 간병 현장에서 간병인을 환자 보호자한테 매칭을 해드려 보니까 지난번 간병인을 환자 보호자 매칭을 했을 때는 만족도가 되게 높았는데 그 다음에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환자 보호자의 간병인에 대한 기대하는 정도와 실제 간병인의 업무와의 약간의 괴리감 현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간병인을 잘못 매칭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실제 사소한 상황도 있고 복잡한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 보호자가 환자가 평상시에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병원에 입맛이 없을까봐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막상 식사 시간이 될 때는 환자 보호자는 옆에 없고 그리고 간병인이 환자의 식사를 보조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환자한테 드렸어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입맛도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사실 아픈 상태다 보니까 입맛이 돌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준비를 해서 한 번, 두 번 드렸는데 2, 3일 뒤에 환자 보호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음식이 냉장고에 있고 거의 드시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봤더니 음식이 식거나 버려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평상시에는 이것만 있으면 밥도 여러 그릇 드시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간병인에 대해서 미움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간병인이 정말 환자를 되게 잘 케어했어요. 근데 환자들도 어느 회복이 되고 나면 나 혼자 움직여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가는데 옆에 간병인이 있는데 간병인이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환자가 일어나면서 내가 가볼게 라고 이렇게 일어나 보는데 솔직히 혼자 갑자기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낙상이 되거나 그런 이슈들도 있어요. 반면에 또 다르게는 분명히 간병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식사 보조, 화장실, 기저귀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도와줘야 되는 건 간병인의 일인데 때로는 욕창이 있는 경우는 꼭 2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고 그 부위에 소독을 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간병인이 환자 얘기를 듣지 않고 그런 부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실제 욕창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난처한 일까지 현장에서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가 소변을 한 번에 보지 못하고 요실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많이는 보지 못하지만 빨리 갈아줘야 돼요. 왜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관찰을 해서 빨리 갈아주고 욕창이 있을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변을 받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해서 빨리 씻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해주면 염증이나 이런 것들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되게 좋은 간병인이 간병을 해서 보다가 그렇게 해서 간병이 잘 안 되면 욕창이 나는 것들이 심해지는 경우도 실제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근데 간병인이 자요.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있어요. 간병인이라는 게 참 현실을 보면 24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23시간 동안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간당으로 나누면 6천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간병인들도 있어요. 아니 최저임금에도 안 된다. 이게 왜냐면 간병인이 그래서 프리랜서예요. 그게 최저임금법에 걸려요. 그래서 간병인은 프리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실제 안 일어나서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런 일도 실제 존재를 하죠.
그러면 깨웠는데 안 일어나면 화장실을 어르신이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넘어지면 이제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과 옆에서 돌봄을 하는 사람까지 저는 통합적인 돌봄의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원으로서 본인의 의무에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한테 좋은 간병인은 어떤 간병인이에요? 좋은 간병인은 왜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둘이는 친구랑 정말 좋은 관계인데 이 친구랑 다른 친구랑은 또 안 좋은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성향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환자가 원하는 업무와 실제 환자한테 간병인이 하는 업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 충돌, 경계선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좋은 간병인이란 서로 원하는 점에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것과 실제 해야 되는 거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환자를 지켜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속적인 관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어느 것이 문제가 있는지, 어느 것이 좀 어제와 다른지를 감각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진 간병인이 환자한테 좋은 간병인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관찰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심근경색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병원 내에서 심근경색이 실제로 일어나요. 1년에 한 3,000건 정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뷰노라는 회사에서 디카스라는 그 심근경색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보험에서는 하루에 4번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게 돼 있어요. 체온, 맥박, 혈압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심근경색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만약에 식사를 할 때 어제는 식사를 다 드셨는데 오늘은 식사량이 좀 적어요. 아침에는 소변량이 잘 나왔는데 시간이 됐는데 소변량이 좀 줄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신장질환이나 이런 환자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가장 깊게 그리고 빠르게 보고서 그거를, 간병인은 의료인이 아니니까 그거를 뭘 처리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럴 때 그거를 보고 그리고 의료진한테 빠르게 얘기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진은 너무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환자를 볼 때 깊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못 봐요. 근데 간병인은 환자 한 명을 24시간 동안 계속 관찰하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도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찰을 잘하고 그리고 그 관찰된 것들을 의료진한테 빨리 알려줄 수 있으면 환자가 회복되는데 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찰을 잘하는 간병인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저번에 낙상 저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 어르신들에서 낙상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위험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충분히 낙상의 위험군이니까 낙상 위험할 때 옆에 낙상되지 않게 침대 옆에 뭐 매트를 깔거나 아니면 걸리는 걸 치우고 발 주변을 조명을 키워주거나 핸드레일을 달아주거나 이런 업무, 지금 정부에서 실제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집에 설치하거나 하면 저희 간병인들 중에 30년 되신 간병인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호사보다 사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진짜 자기는 수많은 너무 많이 봐서 다 안다. 진짜 옆에서 보니까 많이 알고 경험이 많은데 그러면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간병인도 실제 있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정말 많이 알아요. 30년 동안 환자를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신 분들과 일반인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환자가 낫는데 사실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관찰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호자들이 이 사람이 좋은 간병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보호자가 간병인이 좋은 걸 알 수 있는 가장 먼저는 간병인이 업무가 명확히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머님 오늘 식사를 얼만큼 드셨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얼마나 가셨고 기저귀는 얼마나 갈았고 욕창이나 이런 드레싱은 얼마나 했고 재활치료는 어떻게 하셨고 약은 어떻게 드셨고 상태는 어떠셨고 혹시 의료진에서 가족들한테 알리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냐, 그러면 그거를 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해서 알려주는 간병인이 있는 방면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다고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어때요? 괜찮아요? 물어봤는데 오늘 약은 3번 드셨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를 세심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할 수 있도록 가족이 물어봐야 되고요. 관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되게 세심히 관찰했는지 여쭤보면 돼요. 어머니 혹시 오후에는 어떠셨어요? 낮잠은 몇 시에 주무셨어요? 이런 소통을 해보면 되게 본인이 지금 오늘 하루 동안 환자를 본 거잖아요. 간병 일지에 기록하거나 가족들한테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어떠셨고 상태는 어떠시고 근데 어제보다 오늘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으신지 그렇다고
싶다고, 아니면 뭐 어머님이 오늘은 뭐가 드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올 때 뭐 물티슈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기저귀가 떨어졌다든지 물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얘기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고, 그래서 소통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딱 보면 알죠. 간병 일지를 간병인한테 써달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중요해요. 간병인을 썼는데 서류나 이런 절차들을 모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요즘에는 이제 간병일지를 요구하는 보험사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간병을 하고서 가족이 했다고 하고 밤에 가족이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거나 이런 실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서류들을 실제 요구하는데, 그런 서류가 작성이 안 되면 한번 보험을 청구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간병인을 어떻게 아. 만들어주나요?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업무로 만나는 거잖아요. 업무로 만나니까 업무 범위를 명확히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왜 직장 내에서도 어떤 일에서 문제가 일어나냐면, 업무가 이렇게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럼 1, 2, 3, 4, 5를 해요. 근데 이쪽 B라는 직원도 1, 2, 3, 4, 5를 해요. 근데 어디서 충돌이 일어나냐? 사이에 A, B, C라는 조그만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A, B, C라는 조그만 일은 관례적으로 A는 얘가 했어, B는 얘가 했고 C는 얘가 했어.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냥 했지만 실제로 업무가 분담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뭐 물티슈, 생수, 화장지, 칫솔, 슬리퍼 이런 것들은 환자들은 처음에 막상 입원할 때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간병인이 가서 사올 수 있잖아요. 근데 환자가 밥 먹기 싫으니까 편의점 가서 빵 사와라, 우유 사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간병인은 그런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간병인의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서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간병인 협회들은 한 협회에서 20명에서 많게는 한 7, 80명까지 관리하는 협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협회들은 환자하고 간병인을 매칭만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결제, 계약서, 일지, 서류들은 알아서 해 라고 하거든요. 그럼 서로 돈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 협회에서 간병인을 할 때 얼마예요? 라고 했는데 기본은 한 13만 원 정도 되고요. 상태에 따라서 16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간병인이 환자한테 17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면 막상 간병인을 구했는데 당장 난 입원해야 되는데 간병인을 또 추가로 구할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발생을 하죠. 이제 플랫폼에서는 미리 다 모든 걸 다 맞추고 계약서도 플랫폼 내에서 대체로 쓰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근데 그런 논란거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하면 3일 만에 퇴원할지 4일 만에 퇴원할지 알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는데 간병인을 예를 들어서 4일을 하기로 하고 간병인한테 비용을 지급을 했어요. 막상 회복이 빨라서 3일 만에 퇴원을 해요.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플랫폼에선 저희는 돌려드려요. 근데 간병인 입장에서는 나 4일 계약을 하고 나 이것 때문에 하루를 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줘라. 그렇게 얘기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개인 거래보다 사실은 플랫폼이 조금 편한 건 그런 부분이 되게 편해요. 간병인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간병이 그렇다면 교체를 해드리죠.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아플 때는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에요. 환자분은 실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간병인은 들었어요. 근데 보호자한테 얘기했더니 환자는 또 안 했다고 하거나, 환자가 힘든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환자가 하는 일들을 간병인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뭐 빨리 해결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을 그럼 교체를 해드리죠. 플랫폼에는 그래도 인력이 충분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교체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제 협회나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간병인 숫자가 부족하면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게 교체를 먼저 합니다. 매칭할 때 남잔지 여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간병인을 매칭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인 구하기를 등록할 때 환자가 어느 날 어느 병원에 무슨 사유로 입원을 한다고 등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 환자의 나이, 키, 몸무게, 그리고 평상시의 질환 이런 것들을 적어요. 그거에 맞는 간병인들을 매칭을 시켜주죠. 가장 큰 미스매치는 사실은 체격이 큰 남자분한테 체격이 가장 작은 여자분을 매칭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여자분인데 기저귀를 해야 되거나 소변줄을 꼽아놔야 되거나 이런 상태인데 간병인 남자가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체격, 간병인 환자를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 보는 건 키와 몸무게를 먼저 봐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기타 술기들, 뭐 욕창, 치매, 재활치료 도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보고, 이제 석션을 하거나 목에다 튜브를 꼽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튜브를 꼽으면 기침을 하거든요. 석션을 잘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술식들이 사실 필요한 환자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 할 수 있는 간병인들, 환자에 맞는 간병인이 매칭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럼 간병 비용은 네. 얼마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13만 원 정도가 1대1 간병에서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만 원, 2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가 예를 들어 결핵이나 이런 감염병이 있거나 그럴 때는 환자도 되게 감염 수칙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 간병인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감염이 오르면 본인이 일을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그럴 경우에 수 올라가고, 또 하나가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어서 모든 거를 다 간병인이 도와줘야 돼요. 식사, 목욕 시켜주는 거, 그리고 배변, 기저귀 이런 것들을 진짜 모든 걸 다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휠체어에 앉혀서 이동하고 다시 휠체어에서 옮겨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만 원, 2만 원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기본은 사실 13만 원부터 기본인데 저희 플랫폼에서 가장 높은 비용으로 매칭했던 경우는 18만 원까지 있었어요.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인데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였어요. 되게 특별한 경우였는데, 간병인도 그렇지, 같이 다 그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간병인이 일주일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매칭한 가장 높은 게 저희가 18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친하신 형님이 지방에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하라고 했대요. 전화번호를 받아서 병원에서는 한 1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라고 들었는데, 간병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막상 그날 구해야 됐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랬더니 간병인이 20만 원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내가 진짜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구해줄 수 있냐 라고 해서. 근데 이런 경우는 빨리 전화를 해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기존의 간병인들 중에 스케줄이 끝났는데 비어있는 간병인 빨리 전화해갖고 매칭을 해드리긴 했는데, 실제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하죠. 옛날에는 그게 개인과 거랬기 때문에 불투명했었죠. 근데 요즘은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많이 투명해졌어요. 그리고 웃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긴 했고, 근데 환자 보호자들이 간병인 잘 도와줘서 잘 나으면 뭐 1, 2만 원 정도의 수고비는 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각자의 영역이니까 많이 규율화되고 조금 체계화되고 비용도 정리가 되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간병인들은 이제 책임보험, 간병인 보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보험들은 이제 간병인 비용에서 조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험사와 간병인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매번 계약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통으로 계약을 해놓고 매 건당 계약을 시키죠. 간병인 배상 책임보험 되게 중요해요. 그거 없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는 일단 없어서 모르겠는데 없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르신들이 한번 진짜 낙상으로 넘어지면 이게 좋게 끝나도 몇 달인데 길어지면 몇 개월 동안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책임 소재부터 시작해서 크게 문제될 수 있어요. 만약에 보험이 없으면 간병인이 다 물어줘야 돼요. 소송이 갈 것 같고 그러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실제 있었어요. 낙상을 해서 골절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이제 간병인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간병인이 다른 일을 하는데 환자분이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시면서 넘어지셨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와서 비용을 처리를 하니까, 그런 게 없으면 저희도 사실은 어렵죠.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이 사건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거고, 이게 아무리 24시간 지켜봐도 하차하는 순간에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간병인들한테는 환자 일어날 때 그냥 혼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항상 낙상 교육은 제일 중요하게 하니까, 낙상이 제일 중요해요. 병원 가면 안내문 중에 맨 위에 낙상 안내문 있어요. 거의 어느 병원이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1년에 2만 건 정도의 낙상이 일어나고, 의료기관 내에서 낙상이 훨씬 많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입원하는 환자들 자체가 집에 있는 분들보다 낙상의 위험군이 훨씬 높고, 그리고 위험도도 높으니까 보험이 없으면 간병인들도 일하기 어렵고 저희들도 그 매칭을 하기가 쉽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을 못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좀 미리미리 어떤 건지 알아두는, 간병인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도 간병인 그리고 간병보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나이 들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간병인을 쓸 거고, 그리고 때로는 간병인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갖고 남일 아니니까 지켜보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